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B2의 감소세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3개월여 만에 16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LG화학이 해수담수와 역삼 투합 필터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로 도약했습니다. 국내 유일 동제련소를 운영하는 LS 니코 동제련이 LS M&M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예정된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직무 설명회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미니버스의 실체를 처음 공개합니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설계 기업 자람테크놀로지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하며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중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종전보다 $10 높아진 배럴당 $110로 전망하고 내년 1분기 유가는 그보다 더 오른 $115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하면 여전히 추가 반등에 대한 갈증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동안의 시장 반등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반등의 성격을 한번 예단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지수 상승을 촉발한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자닉스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급락분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우리에겐 후퇴란 없다. 감사 넘는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나 다 감산을 한다는데 삼성은 안 한답니다. 나 소장님, 이 자신감 바로 낸드 기술력에서 비롯된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데이로 삼성전자가 발표했는데 역시 기대했던 수치 이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D램, 낸드 프레시, 그리고 팹리스를 볼 수 있겠는데 D램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12나노 D램을 양산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명실공히 확실한 1위 자리 계속 구축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낸드 프레시입니다. 지금은 보통 176단, 우리 아파트로 보면 176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6층을 앞으로 8년 뒤 2030년도까지 1000단, 지금보다도 5배 규모를 더 늘려서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마지막으로 팹리스는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를 대비해서 인공지능 팹리스를 우리는 양산하겠다라는 3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예수앵커 말씀대로 지금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다들 위축된 국면이고 반도체 업황 내년 2분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만 공격적으로 나가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2년도죠.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반도체가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그때 바로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신설 공장을 계속 늘렸습니다. 당시 일본, 지금의 키옥시아죠. 옛날 도시바에서는 욕했습니다. 야, 쟤들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1년 만에 1993년도에 오히려 그때는 인터넷이 나오고 PC, 개인용 PC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국면이었고요. 엄청나게 D램 반도체가 확장이 됐죠. 그때 삼성전자가 1993년도입니다. 영업이익을 1조 6천억을 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1조 6천억에 그거밖에 못 내서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손흥민 선수가 다음 축구 경기 때 7골 넣었다면 그거 이해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는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내봤자 1,000억, 2,000억 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1조 6천억을 내버리니까 모두가 다 기겁을 했죠. 바로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괜찮아진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적기다라는 판단을 쓰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는요. 삼성전자 펀드에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펀드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펀드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펀드 매저는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왜? 조만간에 임원이 부르겠죠. 당신은 이 펀드 매니저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분기 예상 실적 발표되죠.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분기, 2분기 계속 빙하기 했으니까 아마 3분기 예상 실적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너무 위축된 심리는 아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번 5만 3천 원대 1차 저점을 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좀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럼 실적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6만 전자 이제 회복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그러면은 일단 3분기 당장 실적 상황이 좋지는 않죠? 네, 일단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아마 실적은 아마 조만간 몇 분 안에 발표가 되겠죠. 그 전에 제가 헤드라인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헤드라인 딱 2가지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급 3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기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도 3분기 17조 5,700억 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작년 3분기 때 나왔던 삼성전자 기사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이만큼 작년 3분기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정도 수준의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분기를 했을 때 어지간한 실적을 잘 내지 않는 이상 작년 3분기에 YOY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잘 나오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절대로 YOY에서 퍼센티지 마이너스 20%, 30% 요거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보이는데 작년 3분기가 역대급으로 찍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보지 마시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적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번 1분기 때, 2분기 때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만 따졌을 때는 사실 1분기 때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고요. 2분기 때도 굉장히 잘 했는데 3분기는 YOY 떨어질 겁니다. 작년 3분기가 역사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3분기에 나와야 될 거를 1분기 때 좀 땡겨서 미리 나왔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3분기만 보지 마시고요. 올해 전체를 따져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작년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런 반도체 실적은 3에서 6개월 이상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번에 안 좋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PBR 레벨을 봤더니 1.1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앞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PC, 스마트폰, 서버 등의 전반 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침체 우려를 통한 고객사의 보수적인 어떤 재고 정책에 따라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근처로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2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에 대해서 원탑을 잡을 때 나머지 기업들이 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큰일 난다라는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그때 다 반대할 때 혼자서 치고 나갔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거의 30년 넘게를 탑1, 디램 탑1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분명히 1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말 무리한 투자라고 누군가는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이 기점으로 뭔가 다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실적 발표되는 거에 너무 퍼센티지를 보지 마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작년 3분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퍼센티지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숫자를 보고 가자. 3분기보다는 올해 전체 실적을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미리 드리고요. 일단 선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만 발표돼 봐야죠. 발표된 수치를 보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 수치에 꽂혀서 YOY 수치에 꽂혀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사실 그동안 통계적으로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도 실적 발표 당일날은 주가 흐름이 되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기대치도 워낙 낮아져 있고 반도체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지 궁금합니다, 윤여민 팀장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호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좀 많이 목도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선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 이번에 좀 잠정 실적이 아니라 10월 말에 좀 실적을 좀 어떻게 보면 상세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공장 가동률이 100%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웨이퍼 투입량 조절 같은 사실은 감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조정할 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내년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라든지 인프라 뭐 이런 좀 파운드리 공정 쪽에 대한 어떤 확대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설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D램 관련된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미 전분기 대비 45% 지금 감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떤 좀 매출이 급감하는 시기에서 봤을 때 4에서 5분기 후에는 D램 가격이 좀 약간 반등을 하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D램의 어떤 현물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 2분기부터 조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이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를 좀 선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분명히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공장의 가동률을 좀 조정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산, 뭐 투자를 감소하는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부터 저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어떤 투자 사이클과는 좀 약간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늘보다는 10월 말에 발표되는 상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하닉스 움직이니 소부장도 들썩입니다. 형님 따라 아우도 소부장 이야기 지속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업황 회복 전망에 대표 소부장주들도 다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나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자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700만 투자자 여러분들만 힘드셨던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20, 30% 내려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전자, 소부장 제도입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어제 원익 QNC라든가 리노곰이라든가 솔브레이라든가 한미반도체 왜 이렇게 주가 급등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긍정적인 리포트 냈습니다만 길어야 내년 2분기고 어떤 측면으로 빠르면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전기전자가 돌 수 있다.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뭘까요? 바로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뭐 저는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못 삽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주식을 사면은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져보면 이제 종목으로 추려봐야겠죠. 우리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펀더멘털까지 뒷받침되어 있는 주가 아웃퍼폼이 기대되는 소부장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지금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말에 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먼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스탠스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D램의 현물과 관련된 부분하고 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현재 물량을 좀 보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현물가가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 해도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죠. 지금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원익 QNC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최근에 뭐 ISC를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전공 쪽에서는 뭐 PSK 같은 종목들 상당히 지금 실적은 좋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관심권을 두되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D램 현물가가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혹은 뭐 신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삼성과 함께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한 LG전자가 있죠. 밤사이 이슈로는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에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띄웠으니 이번에는 LG 워터 솔루션 차례다. LG화학의 공격적인 해수 담수화 시장 장악력 체크해 볼 텐데요. 김 대표님, LG화학이 수처리 사업에서도 입지가 좀 탄탄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 시켰죠. 물적 분할 시키고 어쨌든 잘 이제 육성시켰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수처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LG 워터 솔루션이 일본 도레이사이에서 이제 2위를 마크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처리 시장에서는 2019년도에 5조 한 3천억에서 2024년도에는 6조 4천억으로 연평균 한 3.9%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현재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나 중국, 오만 등에 위치한 12개 프로젝트의 총 수주 금액이 1,175억 원입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유화학이나 소재바이오 굉장히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수처리 사업은 사실 3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립사업부가 아니고요. 첨단 소재 사업부 산하에 있을 정도의 어떤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홍보 사업과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 사업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리고 발전시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터솔루션 성장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나중에 잘 됐을 때 물적 분할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적 분할 단어만 들어도 이제 좀 심장이 철렁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처리 사업뿐 아니라 올해 첨단 소재 부문 영업이익이 1조 원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며칠 주가에 자극이 됐던 LG화학. 지금 시점에서도 좀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할까요, 윤여민 팀장님? 사실 이제 LG화학 저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사실은 말씀하셨던 물적 분할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일단 LG화학이 좀 그러한 좀 아픈 기억을 좀 많이 떨쳐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특히 이제 담수화 필터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거의 50만 원대를 좀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여기에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첨단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1조 1,0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했을 때 거의 370%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거둘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단 양극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실적에 기인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양극재 관련된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친환경 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 분할 매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 목표가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금 업사이드를 한 30% 이상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릴 때마다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 봤는데 LG 엔솔 빼놓고 가면 섭하죠. 이어지는 이슈는 전거래일 날아오른 2차 전지 관련주 소식 터치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3분기 실적 얼마나 좋길래 어제 그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한 걸까요, 나 소장님? 예,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에방,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이 세 개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2,500개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규모 제약도 받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많게 보면 300개, 적게 보면은 100개에 불과합니다. 그 1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주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에방, 모빌리티하고 에너지 둘 다 포함된 게 뭐죠? 2차 전지 아닙니까? 전기차는 사실은 2차 전지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누구나 그렇지만 올라갈 때 사고 싶고 내려갈 때 팔고 싶지 않습니까? 최근에 LG 엔솔이라든가 에코프로베임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즉 2차 전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주들은 즉 주도주에 분류되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쫓아 사지 마시고 최근같이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정말 한 6개월만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다면은 기관과 외국인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보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나 소장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 쪽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3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현대 지금 투자자분들 대부분 손실에 많이 지쳐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는 실적 발표 전후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가져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홀딩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급락 전에 좀 강했던 섹터로 다시 한번 좀 수급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태조이방원 좀 이 섹터는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수주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실적이 좀 잡히는 실적 성장주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9월에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고 여기에 또 실적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더해진 상황인데 특히 3분기에 지금 흑자전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각화하는 부분들이 있죠. 고객사를 좀 다각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뭐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목표가 증권가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한 58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대 매수하셔서 50만 원대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한 58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충분히 보유해 보시는 전략도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는 또 CPI 발표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죠. 그 안에서 유가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 한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뭐 올 연말 110달러 전망도 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물가 정점에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김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펙 플러스의 매월 200억 불의 200 배럴의 이제 감산 조치에도 이번 이제 10월 달 내에 이제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실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산이든지 증산이든지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행이 당장 내일부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이 200만 배럴 감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는 뭐 170, 어디는 180, 뭐 서로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9월달 CPI는 생각보다 안정을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과연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재 지금 정치적인 부분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분위기를 볼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이 바뀌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이제 11월달에 75bp, 12월달에 50bp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CPI 발표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서 발표된 또 연준 위원들의 멘트 한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사이트를 보시되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 출간된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삼성 SDI 한국투자증권은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네요. 훈풍이 분다면서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어나더 레벨이라면서 하나증권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기존 목표가 유지하면서 호텔이 면세점 부진을 상쇄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된 두 종목입니다. DB금융투자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낮아지는 대출 성장세라면서 목표가를 16,200원으로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고요. DB금융투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어제 완전 급등했죠. 고평가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목표가 22만 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증권은 SGC 에너지에 대해서 전력시장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아쉬운 R&D를 상쇄시킬 실적 성장이라면서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마지막 종목도 바이오네요. 종근당에 대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 11만 원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자,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윤여민 팀장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는 올랐지만 좀 환율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1,400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0월 들어서 수급은 일단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이제 중순에 증환펀드 관련된 투입 예상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부터 중요한 어떤 일정들이 펼쳐집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좀 필두로 해서 미국의 고용지표, 그다음 다음 주 만기일, 미국의 CPI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관련돼서 좀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최근에 지수는 저점에서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 시장 하락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오늘은 조정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가지수 2200포인트 종합주가 있습니다. 220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영 대표님의 전략까지 들어봅니다. 네, 항상 우리가 실적을 발표할 때 YOY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항상 YOY와 함께 실제로 봐줘야 될 게 숫자를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YOY와 함께 실제로 찍히는 숫자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전략과 전망이었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